콜레스테롤 수치 높습니다. 약 드셔야겠어요. 약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의사들은 약 드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 없이도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약 없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진짜 핵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이런 뻔한 얘기 아닙니다. 의사들도 인정한 과학적인 방법들, 한 번뿐인 인생,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고지혈증 정확히 뭐길래? 여러분, 고지혈증이란 말 병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시네요. 또 어떤 분은 중성지방이 높아서 약 드셔야 해요. 이렇게 듣고 그냥 지방이 많은 건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의 진짜 이름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중에서도 특히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여러분,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점점 기름때가 쌓이면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란 관 속에 기름이 끼면 피가 제대로 안 흐르게 돼요. 그게 오래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갑작스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숨이 찬 것도 아니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냐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중성지방이 200 이상, HDL이 40 이하가 되면 고지혈증으로 진단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사 선생님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조절되지 않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내장지방도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름진 음식만 먹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바로잡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즉, 고지혈증은 단순히 먹는 기름이 아니라 내 몸이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이미 수많은 분들이 약 없이 단순한 생활습관과 식이조절만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췄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고 온 가족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치료 약 없이 가능할까요? 네, 단 5가지만 기억하세요. 1. 진짜 피해야 할 음식은 따로 있다. 기름진 음식이 문제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트랜스지방, 즉 인공기름입니다. 이건 자연에 없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만들기 위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어 굳힌 가짜 지방이에요. 문제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을 망가뜨리고 내장지방을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트랜스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이에요. 게다가 혈관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병 위험도 확 높아집니다. 심지어 요즘엔 트랜스지방 0g이라 표시된 제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0.2g 미만이면 0g이라고 써도 된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마가린, 쇼트닝, 제과점 과자류, 튀김용 기름은 멀리하세요.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것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2. 달고 기름진 빵은 혈관 살인자. 도넛, 앙버터, 크루아상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그 맛. 근데 이 빵들 정말 혈관을 파괴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기름에 튀기고 달고 기름진 속을 채우고 그야말로 혈관을 달달하게 코팅한 뒤 막아버리는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넛은 설탕과 기름의 조합, 앙버터는 가공버터 덩어리에 파까지 더하고 크루아상은 반죽에 가공버터를 수십 번 접어가며 만든 고지방 빵이에요. 이런 빵들을 주 2회 이상 드신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달 조금씩 올라갑니다. 무섭죠?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런 빵류는 가끔 특별한 날에만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3. 수치를 낮추는 치유 식단 5대 슈퍼푸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알겠죠?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다음 5가지는 약 없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첫째, 귀리와 보리밥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젤리처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이라는 액체를 간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담즙의 주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베타글루칸이 담즙을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간은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써야 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특히 당뇨까지 있으신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당 흡수도 늦춰져서 혈당 관리에도 최고거든요. 둘째, 양파는 어디에나 들어가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양파야말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해독제예요.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고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염증으로 바뀌는 걸 차단하죠. 간 해독까지 도와주는 효자식품입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매운 성분인 유아릴도 한몫합니다. 이 성분은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 분해에도 관여해요. 세 번째,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는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불포화지방산의 대표주자입니다. 게다가 섬유질과 식물성 스테롤도 가득 들어있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 한 줌 30g이면 충분해요. 단, 쩐내나면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입니다. 넷째,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 그 명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베타콩글리시닌 같은 콜레스테롤 조절을 도와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섯째, 아보카도와 키위는 간 해독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동시에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은 과일이지만 그 지방이 불포화지방산으로 꽉 차 있어서 오히려 혈관 청소와 콜레스테롤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소장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키위는 또 다릅니다. 키위를 적당히 먹는 것은 당뇨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간에 열을 내리고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죠. 간이 좋아지면 콜레스테롤 대사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이 5가지만 매일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 수치 변화에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4.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중성지방, 밥이 문제입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요. 그냥 밥이랑 채소 위주로 먹어요. 이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성지방은요. 밥 때문에, 떡 때문에, 술 때문에, 그리고 설탕 때문에 생깁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사용하지 못하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버려요. 그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은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와 같은 잡곡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밥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인들의 식사처럼 육류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챙긴 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딱 2주만 실천해도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5. 콜레스테롤은 원래 좋은 아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거다. 빨리 약 먹고 뚝뚝 떨어뜨려서 건강해져야 해. 이 생각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생존 영양소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특히 뇌세포를 감싸는 미엘린 수초는 전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건망증, 집중력 저하,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무조건 차단해버리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피로감, 근육통, 심지어 우울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내가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까를 먼저 따져보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정답이에요.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5가지만 기억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고지혈증은 약보다 습관과 음식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고령에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을 먹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늘 알려드린 습관과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약과 병행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약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